한때 온라인상에 떠들썩했던 이 사건 정말 기막힌 반전이 있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 2일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주인이 임차 기간이 끝난 자기 아파트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집주인의 주장에 따르면 집안에 가봤더니 세입자가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에 살림살이가 널브러져 있었고 집안 곳곳에 고양이 배설물이 쌓여 있는 지금 것과 당시 실제 장면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허. 집안에서 고양이 14마리가 발견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속 월세를 미루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집에 아이고. 들어가 보니까 집이 이런 상태가 돼 있었고 고양이는 일주일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세입자에 대해서 관할 구청에 곧바로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세요. 집안이 쓰레기로 어지럽고 고양이 14마리의 배설물 곳곳에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 모습 보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소유자였던 이제 세입자는 도망간 상황이고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자기는 집주인인데 이 집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고양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유기동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신고가 접수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로 보고 저희가 14마리를 보호소로 이제 입소시켰고요. 지금 저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와보니 황당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저 상황을 되짚어보면 고양이들은 14마리는 손정희 변호사님 애초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치가 된 셈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바로 부산 진구청에서 동물보호협회죠. 동물보호관리협회에 연락을 해서 구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다행인 게 보통 우리가 동물을 유기했다, 감금된 사건 보면 거의 굶주린 상태로 맞아요. 발견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행히 사료와 물이 떨어지기 전에 발견돼서 직전에요. 아하. 건강에는 크게 이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아니 고양이를 한 마리도 키우기 힘든 게 실제로 그런 상황인데 14마리. 아니 키울 자신 없으면 애초에 키우질 말아야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그 고양이나 아니면 반려견 유기하는 경우 처음에는 그냥 아우 예뻐 그러고 샀다가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니까 저런 식으로 막 유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서 이제 구청 관계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 거주자가 저 고양이를 14마리를 키우다가 도저히 키울 능력이 안 된다 싶어서 그냥 고양이를 유기하고 아예 이사를 가버린 것으로 판단이 된다. 네.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다가 그냥 유기하면 그냥 끝이 아니고요. 이거는 동물 유기 혐의로 고발됩니다. 그래서 이 전 세입자를 동물 유기 혐의로 부산진구청의 경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네. 연락이 안 된대요, 세상에. 아니 근데 이거 연락이 안 되는 것도 너무 의아하잖아요. 아니 어떻게든 이 전화를 안 받으면 계속 문자를 남기거나 해서 제발 전화를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상황 알고 보니까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답니다. 김복준 위원님. 예, 맞습니다. 저 사람이 그 세입자가 고양이 방기하고 도주했다고 구청에 신고했잖아요. 네. 구청에서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고양이만 구조하고 끝냈으면 아마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됐을 거예요. 아하. 그런데 당연히 경찰에 저거는 고발하도록 돼 있어요. 동물학대도. 그래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해서 확인해 봤더니 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반전이 있었어요. 뭘까요? 저 고양이 14마리를 두고 이 도주한 사람은 네. 바로 신고자입니다. 대박 사건. 예, 집주인이 아니에요. 어허.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자인데 이제 집주인인 것처럼 하면서 고양이 14마리 두고 지금 세입자 도망갔습니다 하고 구청에 신고를 한 건데 어허. 그거는 이제 어떤 이유에서 저렇게 했냐면 저 사람이 고양이를 이제 기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아하. 그러니까 입양 절차 뭐 이런 거 등등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구청에다가 거짓 신고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적당히 관리하게 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허위 신고를 했던 건데 네. 경찰 수사로 이게 연결되는 바람에 탈로가 난 겁니다. 야, 고양이 즉 반려묘들을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이 부담을 지자체에다가 떠넘길 요량으로 이른바 잔머리 쓰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딱 걸린 셈이에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네. 책임질 수도 없는 동물 떠맡아서 잘 못 기르면 책임을 져야 되고 안 그러면 정말로 예. 못 기르겠으면 아니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소 거기에 요청을 하면 될 텐데 왜 이런 자작극을 벌였을까요? 그게 아마 이 사람 나름대로 입양 절차라든지 이런 걸 알아봤는데요.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하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 사람 이제 동물 유기한 거니까 동물 학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근데 이거 어렵습니다. 왜요? 허위의 목적으로 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구청에다가 고양이를 신고했기 때문에 그건 일종의 구조 요청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참나. 이제 그 부분은 구청에 신고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요. 유기 네. 혐의는 안 되고요. 네. 다만 이제 거짓 신고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경범죄 처벌법상의 허위 신고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하하.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거는 신고가 아니라 자작극으로 하다가 전화한 거잖아요. 유기한 거 맞잖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작극이긴 했는데 어쨌건 구청에 신고는 했죠. 내가 한 게 아니고 세입자가 한 거라고 신고를 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와서 이제 유기묘들을 확보하고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거짓 신고했지만 유기한 건 아닌 게 된 거고 결과로는, 신고만 거짓으로 한 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 처분 예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상황은 되지 않다고 판단한 거고 그래서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거짓 신고 혐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보세요. 저 이른바 캣타워라 부르잖아요. 저런 걸 캣타워. 저 캣타워 위에 있는 고양이 눈망울 좀 보세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저희들 누가 키워주나요? 길러주나요? 이런 지금 그런 눈망울 같아요. 결국은 손정혜 변호사님, 저 버려진 고양이들만 불쌍하게 됐잖아요. 주인 찾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주인을, 새 주인을. 일단 구청 관계자는 주인에게 연락해서 데려가라고 해도 강제적으로 인계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실제 권고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입양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입양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조만간 새로운 그리고 안락한 공간을 만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반려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었어요. 이미 1,000만 명 넘은 때가 오래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그 반려동물 기르는 분들의 사고방식도 그 의식 수준도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다 쓰면 소모되면 버리고 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 애정을 갖고 대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 명심하기를 부탁드립니다.